안녕하십니까.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그 해독기관에는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간, 배, 대장, 피부, 콩팥,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림프를 추가합니다. 이 해독기관은 진정한 의미의 독을 해독하는 그런 그 해독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해독기관에서 만든 아니면 그 어떤 각 기관에서 만든 그 독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를 좀 주로 전담을 하는 그런 해독기관으로 이제 그렇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을 직접 해독하는 그 기관은 간과 폐가 해당이 됩니다. 간에서 직접 나쁜 독을 해독을 시켜서 독성을 없애주는 일을 간이 합니다. 그리고 폐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랑 바꿔서 그렇게 혈액을 맑혀주는 폐의 해독 작용은 그렇게 산소 공급의 어떤 폐의 작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콩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림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만드는 노폐물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만든 어떤 그런 대사 작용 후에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을 주로 담당하는, 그렇게 해서 해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몸에 남아있으면 좋지 않아서 배출해야 될 것이 어떤 통로가 막혀서 노폐물이 쌓이면 그것이 독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독소를 이제 잘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것도 해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환경을 봐도 암황산가스나 미세먼지나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공기 오염이 있고, 그리고 이 먹거리를 통해서 볼 때 식물을 키울 때 제초제라든가 살충제라든가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을 키울 때 성장 촉진제를 사용을 하고 또 항생제를 쓰고 살충제를 쓰고 이런 것들이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자란 식물이나 동물들을 공장을 거쳐서 식탁으로 이제 올라가기까지 첨가되는 많은 식품 첨가물, 방부제라든가 착색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발암 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샴푸, 린스, 그리고 플라스틱 그 식기, 컵라면 용기 같은 어떤 그런 일회용품 어떤 식기들, 그런 거에 들어있는 화학 호르몬 이런 것도 독소의 일종이고, 그리고 건축 자재나 벽지들 그런 데 나오는 화학 물질들, 라돈이라든가 포르말데히드라든가 벤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들이 또한 세집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소들을 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극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야채나 과일 속에 있는 그 식이섬유들은 칼로리가 적기는 하지만 장 속에 어떤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식이섬유 자체가 장 속에 있는 어떤 독소들을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독소를 이제 배출하는 방법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좋지 않다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168칼로리로 사과 2개를 먹어도 밥 한 공기의 300칼로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 2개를 먹으면 배가 훨씬 더 많이 부르고 다른 칼로리를 더 적게 먹을 수 있고, 또 사과 안에 있는 어떤 풍부한 그 항산화 물질, 또 식이섬유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유익한 어떤 면을 생각을 해볼 때 야채와 과일은 잘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독소 배출 방법은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작용은 물을 이용한 그 대사, 가수분해로 이루어집니다. 물을 매개체로 해서 모든 분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화액을 만들어지는 그 노폐물들을
그 혈액 중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기관으로 운반을 할 때 그때 원활하게 어떤 혈액 그 순환이 이루어지려면은 적절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콩팥은 40분마다 4.1리터의 어떤 혈액을 걸러서 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150리터의 물을 걸러서 1.4리터의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루에 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물이 적절하게 너무 진해가지고 노폐물이 많아서 농축이 되어서 진하면 콩팥이 더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또 망가질 수가 있고 노폐물 걸르는 작업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물 1.5에서 2리터의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의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소극적인 그 독소 배출 방법은 집안에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꼭 닫고 요즘에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이제 제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호흡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것까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이제 쌓여가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오후가 되면 왠지 이제 나른하고 눈이 이제 뻑뻑해지면서 몽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이제 몰려오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뇌가 산소가 부족해서 쉽게 피로를 호소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실내 환기를 한번 해줘서 충분한 산소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의 소극적인 그 독소 이제 배출 방법은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더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호흡을 통해서 또 땀을 통해서 피부를 통한 어떤 독소 배출이 됩니다. 또한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 목이라든가 또 겨드랑이라든가 이게 서해부 쪽에 큰 임파젤들이 있습니다. 이 임파젤들이 자극이 되면서 임파관 어떤 순환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노폐물들이 임파관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 작용으로 저절로 이렇게 순환이 되지만 림프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바깥에 이렇게 내보내는 좋은 아주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할 때만 림프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은 그래서 꼭 필요한 독소 배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내 생활을 좀 많이 하시거나 또 특히 앉아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어떤 그 실내 체조를 통해서라도 림프절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렇게 노폐물을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독소 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 세척이 있습니다. 먹는 그 약이나 항문 관장법을 통해서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은 면역세포가 70% 정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도 장은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식을 많이 하고 육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은 그 청장년들, 중장년 분들 중에서는 변비와 함께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 30분은 안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다른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이제 음식을 통한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방부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화학 요소에 의한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겠지만 과식을 한다거나 또 이제 잦은 육식을 좀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에 소화가 좀 덜 된 어떤 그런 음식들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식사를 할 때 적당히 조금씩 이제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혼자 살면서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에 이제 어쩌다가 이게 입에 맞는 걸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또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소 때는 그렇게 잘 먹다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또 이제 방구가 자주 나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늘어지고 이런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면 한 번씩 장세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위적으로 관장 기구를 이렇게 삽입을 하면 항문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척을 하고 나서는 왕뜸이라든가 온열 치료를 통해서 대장을 안정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문의 관략근이 이제 늘어난 게 좀 느슨해져서 그쪽으로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으로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2주 동안에 한 5번 정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세척은 병증에 맞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먹는 장세척법과 또 커피 관장이나 식염수 관장법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또 악성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도 있고 또 요산 배출을 아주 잘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그런 통풍 치료에 아주 적절한 장세척법도 있습니다. 혹자는 커피 관장은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거선요법을 접하면서 이렇게 커피 관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그 15일간의 어떤 단식을 겸한 커피 관장을 통해서 중성지방과 감마 GTP가 0.028과 각각 0.027로 P값 0.05 이하의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어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단식과 커피 관장을 같이 했을 때 중성지방이 91에서 51로 39가 떨어지고 그리고 감마 GTP는 24에서 19로 5.1이 떨어지면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에서는 커피 관장의 어떤 간 해독 능력을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의 지방 대사를 알아야 됩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지방을 만들기도 하는 장기입니다. 간은 담즙을 하루에 800cc에서 1000cc를 만들어서 지방을 이렇게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탄수화물 대사에서 이제 되는 그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몸에 저장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어떤 포도당, 탄수화물로 인한 어떤 그런 과다한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간에서 그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만듭니다. 지방이 많아서 고지혈 혈증이 있다거나 또 비만이라든가 또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방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간에 중요한 어떤 그런 작용 중에 하나가 해독 작용입니다. 몸에 어떤 좋지 않은 그 독소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해롭지 않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주는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그 간의 해독 작용을 페이즈 1, 페이즈 2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페이즈 1이 지방 대사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독소들은 그 이동을 할 때 그 지방 세포에 그렇게 담겨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의 페이지 1의 그 지방 대사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노폐물들 그런 것들이 페이지 2에서 배설 작용을 담당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일이라든가 담즙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대변 그런 쪽으로 그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에는 지방 대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연구를 볼 때
알코올과 관계가 많은 그 감마 GTP는 최근 산화적 스트레스나 체내 환경 독소의 마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감마 GTP는 항산화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글루타치온과 관계가 있는 효소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산화적 스트레스나 독소 유입이 높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의 경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최신 연구 결과의 내용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커피 관장으로 인한 중성지방과 감마 GTP의 어떤 감소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독소 배출 방법의 두 번째는 단식입니다. 간의 해독 작용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소화 효소로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절약이 된 소화 효소들이 간의 해독 작용에 사용이 되면서 간의 해독 작용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단식법으로는 16시간을 굶는 이제 간헐적 단식법이 있고, 또 저희 한의원에서는 위장에서도 살아서 대장까지 내려가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킨 효소 단식법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금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독소 배출의 세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돕고, 그리고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소 배출 방법을 할 때는 내 체력을 살펴보고 체력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세척이 좋다고 하루에 커피 관장 한 번 하고 물 관장을 3번이나 했다 하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암 요양 중에 계신 분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내가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내 체력에 맞는 독소 배출법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멀리 할 때 건강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